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블라인드로 다 가려놨지만 이렇게나 하늘이 높고 날씨가 좋은 날 굳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마련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2018년도? 19년도 그때부터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남동구하고 미추홀구 그리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매칭을 받아서 공동체 텃밭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왔어요. 텃밭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님들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계속 텃밭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사실 요거의 첫 계기는 어떤 아파트 텃밭 회원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때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게 맞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속할 수 있을까? 다른 곳은 운영하면서 어려운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텃밭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게 있으면 누군가 또 해결책을 줄 수도 있고요. 듣다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총 10개 공동체 텃밭에서 본인들 텃밭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제일 먼저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 텃밭이라고 해서 기조 발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야기마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 대표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메바 김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체 텃밭 한마당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 주말 농장이 아니라 왜 공동체 방식으로 텃밭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고민을 저도 한 도시농업 운동을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시애틀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저와 질경이 그리고 산오리 이렇게 해갖고 시애틀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시애틀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공동체 텃밭을 구경하려고 견학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책인데요. 공동체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가 쓴 거예요. 건축과 교수인데 시애틀에서는 커뮤니티 가든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한 논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시애틀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의 사례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의 사실 첫 번째 가고 싶었던 워너비는 여기 보이는 인터베이 피패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소개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돼서도 가장 처음 알게 된 사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정 마치고 오후에 시청 방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일정이 없었는데 그냥 내비게이션을 찍고 여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다양한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인터베이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은 74년도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골프장 설계를 거기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오면서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81년도인가 4년도에 이 텃밭의 회원들이 청원 운동을 합니다. 1에이커 청원 운동이라고 텃밭 1에이커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청원 운동이 실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골프장 설계를 할 때 텃밭 구역을 남겨두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74년도에 생겨났을 때 매립지에 생겨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토양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텃밭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토양을 계속 좋게 만들까라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짓는 흙을 전부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설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한 번 또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련 안에서 텃밭을 2번 이전하면서 농사 짓는
흙을 다 같이 가지고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화단들도, 이 벽돌 보이세요? 이 벽돌들도 재활용 벽돌을 가지고 와서 회원들이 이렇게 화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분을 만나게 되는데, 제이 슈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텃밭의 전체 리더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종도 뭐냐면 가스통을 재활용해갖고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곳곳에 있는 다양한 장치들과 예술작품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40년 넘게 이어온 도시농부들의 땀과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거는 사실은 요 가운데 있는 텃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광장이었거든요. 광장인데 바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건물이 하나가 있죠. 이 건물은 되게 지붕이 희한하게 생겨서 빗물을 굉장히 잘 받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축사 사무실에 재능 기부를 받아갖고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회원들의 기금을 모금해갖고 건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노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농기구 창고가 나오는데, 농기구 창고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지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이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금요일날 오후에 방문을 했었는데, 내일 있을 파티를 점검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마구마구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공간인데 텃밭에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지하에 이게 모아놨다가 다시 이거를 활용하는 이런 텃밭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나 아니면 퇴비관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쪽에 왼쪽에 밑에 보시면 양봉장도 있죠. 양봉장을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작은 벤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막 떠들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녀도 회원 누구 하나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질문하니까 그때부터 막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고 열려 있으면서도 아주 멋진 정원처럼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퇴비관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길목도 있었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 하나의 푯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 길마다 로즈메리 길, 블랙베리 길,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을 또 붙여서 마치 하나의 도시 안에 온 것처럼 이런 이제 느낌도 주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가든이 운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그다음부터 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시애틀을 가면서 커뮤니티 가든과 관련돼서 조금 더 알게 됐긴 했지만,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2008년부터 지금 여우제 텃밭의 전신인 여름을 텃밭을 만들고 10여 명이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15년차 도시농부로 공동체 텃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귀농을 해갖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농업 활동가가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인천시와 같이 하는 텃밭도 저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도시 텃밭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시작한 텃밭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무단경작 금지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간판이 나중에 생태순환 이음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음 텃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발표도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은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해갖고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짓는 이음 텃밭이거든요. 근데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몇 개월 동안 이제 버티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서 물을 기어오기도 하고, 또는 활동가들이 물을 좀 아끼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풀멀칭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 풀 멀칭 재료를 많이 갖다 놓고 쓰라고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또 몇 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차가 없는 분들은 물이라도 못 가져오니 물 기부통을 만들자,
라고 해갖고 실제 가운데다가 물 기부통을 놔뒀는데 실제로 기부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몇 군데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제 사례인데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어떤 뭐 수도를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과 힘 이런 것들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이음 텃밭은 저 빗물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둔벙을 활용해갖고 비가 적정하게 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과 같은 가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사실 그러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였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이제 가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에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 게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음 텃밭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동체 텃밭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따 발표를 해주실 대양구 규련동에서 마을에 텃밭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텃밭 고랑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정원 봉사단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장수 주공아파트에서도 어르신들이 같이 농사를 이제 작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생겨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한 이제 선진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시의 풍경을 바꿔내고 도시의 공동체를 다양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연합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재생 그리고 마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알러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 프랑스에서 도시 곳곳에 빈 공간을 활용해갖고 이렇게 텃밭도 만들고 주민들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서 텃밭과 어우러지게끔 텃밭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세미나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 텃밭은 우리만 즐기는 텃밭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의 생태적인 대안이면서 다양성과 협력성을 키우는 모두를 위한 공동체, 공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를린의 경작선언문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했지만 어쨌든 짧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발표할 공동체가 있는 텃밭의 지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공동체 텃밭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도시의 생태를 또 더 나아가면 이웃과 사회의 안녕을 키워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자리를 통해서 커지게 이제 다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